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잘 알려지지 않은 6가지 특별한 약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마자인, 만영자, 매괴화, 매화초, 맹문동, 그리고 매가까지. 이 식물들이 가진 놀라운 치유의 힘과 함께 각 약초의 전통 한약명, 식물학적 특징, 현대과학이 밝혀낸 효능, 그리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정원수로 활용했을 때의 아름다운 효과까지 다각도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의 무궁무진한 선물들을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탐험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약초는 바로 마자인입니다. 마자인은 흔히 삼이라고도 불리며 대마초, 화마인, 백마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식물은 삼과CANNABACEA에 속하는 대마캐너버스 SATIVAL의 잘 익은 열매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 성미를 살펴보면 맛은 달고 성질은 평이하며 우리 몸의 비장, 위장, 그리고 대장 경락으로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마자인은 다양한 양리 작용을 나타냅니다. 마자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효능은 바로 윤장통변입니다. 이는 장을 촉촉하게 하여 대변의 원활한 배출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장이 건조해져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윤조할장 효능도 뛰어나서 체내의 마른 곳을 적셔주고 장 운동을 매끄럽게 하여 변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능은 특히 노인성 변비나 출산 후 진액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자인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활혈작용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신체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자인은 그 영양학적 구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씨앗 자체에 지방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지방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윤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자인의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균형 잡힌 비율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들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혈관 건강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자인은 우리 몸의 활력 증진에 필수적인 아르기닌과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세포 재생과 신체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자인은 노화 예방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외과적으로 창양, 즉 피부의 염증이나 종기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자인은 강력한 약효를 지니고 있는 만큼 주의사항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량 복용 시에는 구토, 설사, 심지어 사지, 마비와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량을 지켜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은 피해야 하며 평소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을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마자인은 습관성 변비, 노인성 변비, 출산 후 변비, 치질, 수술 후 변비 등 다양한 변비 증상에 널리 사용되는 유명한 한방 처방인 마자인탕의 주재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자인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변비 치료와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약초는 독특한 향기와 효능을 지닌 만영자입니다. 만영자는 마편초가 VERBNACEAE에 속하는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1인필 또는 만영 VITEX TRIFOLIA1인의 잘 익은 열매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만영자의 성미는 약간 차고 맵고 쓰지만 독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따뜻하다고도 기술되어 있어 그 성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 약재는 족태양경, 족양면경, 족거름경, 즉 간, 방광, 위 경락으로 들어가 작용합니다. 만영자의 핵심 효능 중 하나는 소산풍열로, 이는 몸속에 침입한 풍열을 흩어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감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리두목이라 하여 머리와 눈을 맑고 시원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며 특히 명목 즉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은 만영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두통을 먹게 하는 지두통 효능과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견치 효능도 만영자가 가진 중요한 양리 작용입니다. 이구균은 우리 몸의 9구멍 눈, 코, 귀, 입, 항문, 요도를 잘 통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수간풍은 간에서 비롯된 풍을 제거하고 거백충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영자는 풍두통, 뇌명뇌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눈물 누액과다, 그리고 습비로 인한 경련 등 다양한 질환에 주로 활용됩니다. 신경통, 안질, 이명, 현운 어지럼증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영자는 해안가에서 잘 자라는 내염성 식물로 거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과 가지에서는 소량기와 유사한 상쾌하고 독특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향기 성분은 진정, 진통, 해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알레르기 효과도 보고되어 알레르기성 질환의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만영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두통이나 불면증 완화를 위해 만영자 열매를 베개 속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고 타박상이나 부종이 생겼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외용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영자는 위장이 약하여 소화불량이 잦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영자는 그 독특한 향과 다양한 양리 작용으로 인해 전통 한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세 번째 약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매괴화입니다. 매괴화는 해당화라고도 불리며 홍매괴, 배외화, 필두화, 자매화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약재는 장미과로저 CAE에 속하는 해당화로저 RUGOSATHUMB 내 꽃봉오리를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그 성미를 살펴보면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매괴화는 간경과 비경으로 들어가 작용합니다. 매괴화의 주요 효능은 서간이기로 이는 간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울체된 기를 다스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혈조경이라 하여 혈액의 흐름을 조화롭게 하고 월경주기를 조절하는 효능도 뛰어나서 특히 여성 건강에 매우 유익한 약재로 평가받습니다. 매괴화는 흉민, 즉 가슴 답답함이나 답답한 느낌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위염늑 창통, 즉 위와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나 팽만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혈, 각혈과 같은 출혈 증상이나 월경불순, 대하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도 활용됩니다.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 치료에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매괴화는 대개 5월에 꽃봉오리가 피어날 때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사용하며 특유의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향기는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매괴화가 항당뇨, 항알레르기,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양리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괴화는 차로 우려 마시거나 술을 담그기도 하며 향기 주머니인 향낭으로 만들어 방 안에 두거나 몸에 지녀 은은한 향기를 즐기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이처럼 매괴화는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여성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약재입니다. 네 번째 약초는 매화초입니다. 매화초 PARNASSIAPALUSTRIS에 대한 한의학적 자료나 전통적인 약용 정보는 다른 약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매화초는 습지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식물로 그 모습이 매화와 흡사하다고 하여 매화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 북부 지역에 분포하며 서양에서는 그레스 어브 파네서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세한 한약명, 성미, 귀경, 그리고 구체적인 효능에 대한 전통 한의학적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매화초가 한의학에서 주된 약재로 활용되지 않았거나 특정 지역의 민간요법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매화초가 해열, 이뇨작용을 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나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화초를 약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 식물학 연구에서는 일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효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약용으로서의 가치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은 매화초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탐구를 통해 그 숨겨진 효능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약용보다는 관상용 식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매화초를 약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5번째 약초, 우리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맥문동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맥문동은 맥동이라고도 불리며 백합과 LILIACEAE에 속하는 맥문동 LIRIOP, PLATY, PHYLLA, 웽에탱 또는 소연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GAWL, 내 뿌리 팽대부, 즉 덩이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덩이뿌리는 겨울철에도 생기를 잃지 않고 땅속에서 영양분을 저장하며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맥문동의 성미는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약간 차갑습니다. 이러한 성미는 양리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맥문동의 핵심 약효 중 하나는 자양강장입니다. 이는 몸의 진액을 보충하고 기운을 돋우어 전반적인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을 의미합니다. 특히 체력이 약해졌을 때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윤폐라 하여 폐를 촉촉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 건조한 폐로 인한 기침이나 가래에 효과적입니다. 생지는 몸의 진액, 즉 체액을 생성하는 효능을 말하며 갈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심은 심장에 열을 내리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으로 불안감이나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열 작용으로 열을 내리고 거담 작용으로 가래를 삭이며 진해 작용으로 기침을 먹게 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문동은 마른 기침,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널리 활용되며 인후염, 변비, 당뇨로 인한 갈증, 그리고 심장이 약할 때나 노인들의 기력 쇠약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맥문동은 특징적으로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추운 계절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는 맥문동이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노화 방지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맥문동은 차로 끓여 마시거나 술을 담가 먹기도 하며 특히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 음료인 생맥산의 주요 재료로 인삼, 오미자와 함께 사용되어 더위를 이기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맥문동을 약재로 사용할 때는 뿌리 내부에 있는 심지속대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이 찬 분들은 과도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맥문동은 약용 가치뿐만 아니라 정원수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며 사계절 푸른 잎을 감상할 수 있어 조경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피워 정원의 생기를 더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맥문동은 약재로서의 효능과 관상용 식물로서의 아름다움을 겸비한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우리 식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메가입니다. 메가는 엿기름 또는 질금이라고도 불리며 벼가GRAMINEA에 속하는 보리 HORDUMVULGARIL인 VAR, HEXASTICHON, ASCHERS의 잘 익은 열매를 발화시킨 것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보리의 씨앗을 적절한 환경에서 싹 틔워 건조시킨 것이 바로 메가입니다. 이러한 발화 과정을 통해 보리 자체에는 없던 새로운 효소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메가의 성미는 맛은 달고 약간 짜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메가의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효능은 바로 소화 촉진입니다.
특히 탄수화물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이라 하여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화중이라는 효능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이 효능으로 위로 치솟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하여 소화 불량으로 인한 답답함이나 메스꺼움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메가는 산모의 젖분비를 억제하는 회유 효능도 가지고 있어 단유시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메가는 소화 불량, 식욕 부진, 구토, 설사 등 다양한 소화기계 증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곡물류의 소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더부룩함이나 위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유종, 즉 젖뭉침 증상이나 젖몸살 완화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가는 단순히 약재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식생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화 과정을 거친 메가는 엿기름으로 사용되어 전통 음료인 식혜나 고추장, 간장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맥주 양조의 핵심 재료인 몰트로 사용되어 독특한 풍미와 효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메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메가를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원기가 허한 사람은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임산부는 젖분비를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수유 중이라면 과도한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메가는 소화를 돕는 효능 외에도 우리 식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다재다능한 약재이자 식품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자인, 만영자, 매괴화, 매화초, 맹문동, 그리고 메가까지 6가지 약초의 놀라운 효능과 다양한 특징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약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정원수로 또는 식탁 위의 건강한 재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약초가 가진 독특한 성미와 귀경, 그리고 현대과학이 밝혀낸 양리작용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치유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의 선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약초들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오늘 배운 지식들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